잘 지내셨죠? 네.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다시 설진에 좀 본론으로 잘 들어가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기 전에 뭐 여기 그 엄청난 대선배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세월이 지나면 좀 잊어먹죠. 잊어먹고 우리 그 아주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자식들이 이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그 젊은 사람들 그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아주 이런 좋은 지식들을 전달해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병을 볼 때 그 저희들이 너무 그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는 경향이 좀 있긴 한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뭐 꼭 그렇진 않아요. 저도 근데 그때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사람의 병이 어떻게 걸리는 건지 그런 어떤 그 부분을 한번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 주로 기는 그 낮에 그다음에 위장 쪽 이쪽하고 좀 관련이 좀 많이 되고요. 혈은 밤에 신정허에서 많이 유래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난번에 기 뭐 혈 이런 거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기를 파기하고 그 체열을 하고 그다음에 혈 부족일 때, 그다음에 기를 조종할 때, 그다음에 보기할 때 이런 기본적인 거는 그 상한론을 하거나 그다음에 그 어떤 그 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보면은 그냥 대충 감이 오죠. 예. 이런 부분이 이런 약만 봐도 이게 어떻게 워킹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우리 선배님 그 명의분께서는 병을 그 방루와 사료가 심신을 상하면 음혈이 상하고 배고플 때 배부를 때 노역하면 위기를 상하고 양기가 화하게 된다. 이게 이제 큰 병의 원인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칠정은 우리 칠정을 그 칠기라고도 하죠. 네? 칠기라고도 하고 그래서 칠정은 기병이고요. 근데 기병이 되면 다시 혈병으로 가고요. 혈병이 되면 가슴이 뛰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크게 이제 병이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구분을 하면 남자들은 그 식적인지 노곤상인지 그 잘 모를 때는 남자들은 식적은 잘 없고요. 대부분 다 기어증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증이끼라든가 육군자, 육미, 팔미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특히 약간 몸이 뚱뚱한 사람들은 기어증을 잘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자들은 식적이 있고 습이 있죠. 여자들은 그 손가락 끝이 잘 부어오르면서 그런 습은 그 나중에 몸이 붓고 그다음에 관절통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병이죠. 근데 습은 이제 여자분들이 가장 많고요. 습을 가장 잘 치료하는 그런 평이산 우리가 이런 것들은 뭐 저희들이 가장 많이 쓰지만 이렇게 고수분들께서는 또 잘 안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본에 좀 충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위음어가 있을 때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그럴 때 평이산을 쓰면 속이 쓰린 것이 있고요. 그래서 모든 병이 식적이라든가 이게 병인이죠.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병인, 식적, 칠정, 범방, 노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화를 일으키고요. 그 화가 전부 다 허화라는 거죠. 허화가 진액을 고갈시켜가지고 병이 된다. 이런 모든 병은 허화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에도 이제 느낀 건데 이런 내용들은 다 뭐 찾으려고 그러면 다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가장 중요한 게 위하고 신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청간상하에 보면은 무게화라는 게 있어요. 무게화라는 게 있는데 위장이죠. 근데 청간상합은 이게 참 어렵죠. 저도 뭐 어려워요. 이건 뭐 어디를 가야 될지 잘 모르는 부분인데 청간상합은 아주 다른 양과 음이 만나가지고 어떤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가 음식 부돌제를 자꾸 하게 되면 위양어가 생기잖아요. 위양어가 생기고 신장, 뭐 범방, 방사과도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신양어가 허해져서 이게 가장 그 대표적인 마지막에 있는 이런 그 내용이죠. 그런데 그 우리 오 대표님께서 저기 환자한테, 저도 그렇고 환자한테 요즘에 그 약을 줬는데 거기 보면은 이 감이 소요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보증이끼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 보세요. 감이 소요, 보증이끼를 합치면 위가 튼튼해지잖아요. 그럼 위가 튼튼해지면 여기 와서 심장이 우울증이 치료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바로 간에 칠정이 있으면 그 다음에 대장에 약간 변비가 있고 그랬을 때 약간 말리죠, 대장이. 그러면 매기가 생기는 거예요. 기침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기침을 계속 하는데 우리는 자꾸 폐전격 막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때로는 뭐 신전격도 쓰기도 하죠. 왜냐면 이건 뭐 납기, 흡기, 선발, 숙강 뭐 그런 걸 가지고 근데 잘 안 나는 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간 전격, 대장 전격을 놨더니 바로 없어졌어요. 그 원인은 뭐냐면 칠정이죠, 칠정.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면은 이게 하이퍼 될 수도 있고 하이퍼 될 수도 있고 이것도 약간 승할 수도 있고 약간 부족할 수도 있고요.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환자의 어떤 그 동태를 잘 살펴서 하다 보면 치료를 더 엄청나게 엄청나게 크리에이티브하게 우리가 그 창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물로 금을 씻으면 반짝이죠. 그리고 불을 솥에 때우면 물이 끓고 밥이 익죠. 어떤 그런 관계.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정인목인데 이걸 풍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혈압에 주로 방광경 잡고 쓰러지잖아요. 그죠? 근데 심장하고 방광이 만나서 풍을 만들죠. 그러면 우리가 방광정격을 많이 쓰죠. 고혈압에 방광정격을 많이 쓰죠. 방광정격은 금을 보하고 토를 사하죠, 그죠? 상향지음보. 방광정격은 여러 가지 많이 쓰죠. 그 뇌졸중 이런 데도 많이 쓰고 고혈압, 당뇨에도 쓰죠. 그래서 굉장히 근데 다 전부 다 그 당뇨도 그렇고 다 화죠, 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보면 치료가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발바닥에
불인이 있는 그 아주머니 8밀을 줬더니 다 나왔어요. 그리고 8밀을 왜 저번 주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8밀을 주면은 신양이 올라가서 위장 소화 안 되는 것도 치료가 가능하죠. 그 상통의 문제는 이렇게 폐하고 방광 이런 에너지 이런 것들은 상통 아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쉽고요. 근데 상통 이거는 모질한 병이에요. 좀 부족한 병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물질이 조직 물질 부족할 때 쓰시면 되고 여기 또 교상합이라고 있죠. 전부 다 어려운 얘기들인데 이거를 쉽게 풀어주는 사람들이 저도 뭐 잘 모르지만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양명 조금이 있죠. 수양명 대장경. 근데 수양명 대장경을 만약에 보하면은 수양명 대장경은 토를 보하고 이렇게 화를 사하죠. 그러면 토를 보하고 화를 사하면 태양이 없잖아요. 그럼 땅은 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자골신경이나 그럴 때 대장정경을 많이 쓰잖아요. 풍방지. 근데 많이 쓰시면 몸이 차가워진다는 거죠. 그 대응되는 게 태음습토인데 여자들 습이 안 빠질 때 뭐 대장정경을 쓸 수 있겠죠. 조금이니까 말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태음 비승격을 쓰게 되면 대돈 음백 보잖아요. 나무를 심어요. 이렇게 나무를 심는데 이게 이제 편하게 이게 우리 공부하는 분들이 위해서 편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나무를 심었는데 대돈 음백보 경거 중봉을 사하죠. 그러면 나무를 이렇게 벨 수 있는 도끼 있잖아요. 도끼를 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금을 사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뿌리에 있는 나무가 엄청 크게 되면 뿌리에 있는 습을 빨아들이죠. 이런 개념이 그 비승격이고 비정격은 이렇게 소부 대도를 보하잖아요. 화를 보하잖아요. 소부 대도 보하고 목이 없어요. 그러면 이 화로 땅에 있는 수분을 약간 드라이 시킨다는 개념이 있죠. 이런 개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너무 어렵게 해놔가지고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병신수 이름이 좀 그렇죠. 무게화. 이게 병을 볼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보면은 그리고 약 쓸 때도 굉장히 이걸 대합을 해보면 가끔씩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오늘도 어떤 환자 한 명 왔는데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근데 혀를 봤는데 혀가 별거 없어요. 여기만 크랙이 이렇게 있어요. 이쪽만. 크랙이 있고 병원 가도 다 정상이에요. 근데 체스트 페인이 좀 있었어요. 체스트 페인이. 체스트가 약간 답답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특별히 나쁜 것도 없고 약간 방광에 양허가 좀 있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봤죠. 위정격, 신정격. 아니면 이게 복류가 들어가잖아요. 다리가 아주 똥똥 코끼리처럼 다리가 이렇게 부었어요. 복류 들어가고. 처음에는 그 피링 이데마라고 그러죠. 이렇게 다리를 잘 눌러보세요. 당뇨 환자 이렇게 누르면 안 나와요. 처음에 눌렀는데 안 나왔어요. 근데 한 3, 40분 지나서 이 텐션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게. 물론 이거 빠지려면 오래 걸리겠죠. 뭐 한 몇십 년 된 거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심장이야.
또 신양이 부족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침도 활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약도, 그래서 약을 되게 고민했어요. 평이산을 줄까? 평이산을 줄까? 그 다음에 뭐 형방을 줄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하여튼 평이산, 형방, 뭐 보증익금 뭐 이렇게 줬어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한 2주 후에 오면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설진. 이번엔 괜찮네. 자, 여기가 지금 깨져 있는데, 자, 여기가 깨져 있는데, 자, 여기는 갑상선,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니까 영역을 제가 말씀드리고, 저번 주에 다 말씀드렸는데, 이건 기관, 인후, 그 다음에 이건 식도 영역, 영역별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심장, 여기, V크랙, 그 다음에 폐, 기관지, 이제 다 외우셨죠? 쉽죠, 이제. 위장, 그 다음에 췌장, 담낭, 그 다음에 간 영역, 이쪽이 아마 12지장일 거예요. 이쪽 12지장, 그 다음에 소장, 방광, 그 다음에 키드니, 복강, 대장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췌장, 담낭 항상 이렇게 수평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를 저걸로 보게 되면 감기가 여기 오면 이게 스파즈 생기거든요. 이게 태양병, 이쪽이 소양이라고 할 수 있죠. 소양병, 태음병, 거름병, 소음병, 뭐 양명병 이렇게 다 구분을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영역별로 다 있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제가 여기는 레프트 바디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브레인은 이쪽이 라이트 브레인이고 이쪽이 레프트 브레인이에요. 이게 스파이널, 이건 자궁.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바디는 레프트, 라이트, 브레인은 라이트, 레프트. 이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여기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쪽은 베실라 아르리, 버테브랄 아르리, 이쪽 라인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캐로티드, 커먼 캐로티드 아르리는 이쪽 전체적으로 올라갈 때 이건 내경동맥, 인터널 캐로티드 에러리, 그 다음에 이게 인터널 캐로티드 에러리, 이건 익스터널 캐로티드 에러리. 그러니까 다 틀려요. 부분마다. 그죠? 인터널 캐로티드 에러리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게 가장 전형적인, 많이 나타나는 게 이 인터널 캐로티드 에러리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뇌병증, 이렇게 뇌처럼 이렇게 크게 나오죠. 폐는 아니죠. 폐는 이쪽이니까. 뇌처럼 길게 나오고. 이건 총경동맥.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거는 외경동맥, 내경동맥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건 추골동맥 이렇게 한국말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황색, 여기 다 보이겠지만 황색으로 바뀌면 좀 위험한 증상이고요. 염증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블랙 칼라 이렇게 나오면 이건 전신 대사 문제, 그 다음에 간 기능 장애, 감염, 영양 결핍, 그게 원인이고요. 저산소 고혈압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이제 중내동맥,
가운데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브레인 할 때 나오거든요. 이게 중뇌동맥. 그다음에 중뇌동맥 이쪽 근데 브레인 쪽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요, 전부 다 치매, 뭐 알츠하이머, 그다음에 어떤 혈관성 질환, 뭐 파킨슨 이런 게 많이 생기고요. 파킨슨 병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억간산을 많이 쓰는데, 억간산, 청내탕 이런 거 많이 쓰면 이 떨림 정도가 굉장히 좋아져요. 억간산. 이상하게 억간산은 몇 개 들어가지도 않는데 굉장히 잘 듣더라고요. 이렇게 거의 파킨슨 오면 처음에 이렇게 숙여지다 그다음에 옆으로 넘어져서 걷지를 못하잖아요. 손 떨리는 게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이럴 때 우리가 쓰는 가장 큰 방제 이런 게, 저는 저럴 때 이제 조등산 하나밖에 안 쓰거든요. 조구등 쓰면은 투 타입이 있어요. 조구등 쓰면 투 타입이 있는데, 그 설진을 하고 혈을 측정하다가 보시면 이런 조구등 환자는 이머전시를 몇 번 가는 사람도 있어요. 치료가 안 돼요. 타이레놀, 에드빌 이런 거 치료가 안 돼요. 양방 닥터들이 이걸 조영수를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조영수를 잘못하면 또 이게 파킨슨 걸린 사람도 있어요. 조영수는 조심해서 하고, 그다음에 약을 먹이면 이게 더 진해지는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먹이면 다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왔는데 약을 먹였는데 더 진해졌어. 그러면 없어진다고 얘기했는데 더 진해지면 당하지 마시고요. 이게 치료하는 과정이거든요. 조등산을 주면 이틀은 더 아파요. 제가 7년 전에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프더라고요. 첫날은. 근데 두 번째 날부터는 안 아파요. 이게 그 명현현상 비슷한 그 클리어 하면서 이렇게 혈액이 공급이 잘 됐을 때 그런 증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등산은 되게 뭐 두통 뭐 이런데 가장 잘 쓰고요. 가장 잘 듣고요. 그 브레인은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오늘 또 어떤 환자가 한 명 왔는데, 이렇게 설진을 하다 보면 이제 게을러져요. 게을러지면 그냥 한두 개 얘기하고 말아요, 이제. 근데 이런 태가 왔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태가 딱 세 가지가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태 오면은 반드시 세 가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머리 아프냐, 두통, 맞췄어요. 피곤하냐? 맞췄어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당뇨예요, 당뇨. 당뇨 환자가 오늘 왔는데 췌장 부위가 약간 하얀데, 췌장 부위가 이렇게, 원래 췌장 부위가 띡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제네릭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기 온 가족이 전부 다 제네릭이에요. 제네릭은 투명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당뇨 얘기 안 했는데 자기 온 가족이 당뇨래요. 그래서 야, 너 메트포민 먹냐 그랬더니 먹는데요. 그래서 재봤더니 390이에요, 당뇨가. 그러니까 세 가지를 꼭 물어보세요. 경동맥, 피곤은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투스 마크 있으면 피곤이잖아요. 경동맥, 당뇨, 피곤, 이 태를 가지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당뇨는 좀 더 약간 넓게 나오면서 지저분해요. 네. 그리고 당뇨는 열증이잖아요. 태가 그렇게 월월히 하지는 않아요. 항상. 네. 그래서 이 태가 가장 좀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좀 베실라르인데 아주 이거 못되게 생겼잖아요. 이쪽으로 가가지고 막, 예? 이거 한번 터지면 되게 위험하겠죠. 한 방에 갈 수 있겠죠, 이게. 그래서 저런 태가 보이면, 옐로우가 있으면 함부로 접촉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옐로우 태가 뜨면요, 중풍이라든가 뇌졸중 이런 게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약을 줬는데 무조건 옐로우를 하얗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베이지 컬러가 아주 딥 레드 하면 그것도 위험해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창백한 태로 바꿔주시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 갑상선은 아시겠지만 그 신체 대사하고 체온 유지, 심장 박동, 성장 발달에 관련되어 있고요. 뇌하수처에서 그 명령을 내려줘 요오드로 갑상선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갑상선은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목단피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저도 많이 써봤는데 갑상선은 간에 그 스트레스가 많은 여자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가미소요산, 시오소관산은 기능 저하일 때 많이 쓰고요. 그러면 정말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항진은 잘 안 써봤어요. 근데 뭐 열다운수 이런 거 쓴다고 돼 있고요. 근데 가미소요산을 저도 뭐 예전에 많이 안 쓰다가 한 몇 년 전부터 좀 쓰기 시작했는데 그 칠정이라는 게 가미소요산은 손이 뜨겁고 발이 냉할 때 이건 아주 필정입니다. 그 칠정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쪽에서 칠정. 그때 많이 쓰고요. 근데 손발이 다 뜨거우면 이건 식적이고요. 손발이 다 차가우면 양어인데 그 진한가열, 진열가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구분하시고 그 가장 구분할 때 한열을 구분할 때 이제 제가 또 뭐 높아서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구갈하고 대소변이에요. 표증약을 쓸 건지 이증약을 쓸 건지 구분을 할 때 혀에 월요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표증이죠. 이증 들어가서 드라이하면 월요리가 있을 수가 없죠. 혀에. 가장 중요한 거 절대 잊지 마시고. 그럼 대소변은 뭐냐면 소변 적삽이면 열이겠죠. 소변 청장이면 한이고요. 대변은 변비가 있으면 열, 설사가 있으면 한. 근데 한 중에 한궐이라고 있잖아요. 아예 그냥 대변이 꽁꽁 얼었을 때 나오는 게 또 변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려운 거니까. 그리고 갑상선 이제 다른 거 하다 보니까 본론을 별로 안 하는데 갑상선은 이렇게 안개처럼 지저분해가지고 스팟이 있어요. 그 이런 태가 있으면 어깨 아니면 갑상선을 물어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자 위산역류 보이잖아요. 위산역류 이거 피곤한 거죠. 나올 때마다 제가 계속 반복하면은 나중에 공부도 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쓸 수 있으니까. 자 여기 위산역류지만 여기가 척추가 이렇게 휜 거예요. 척추나 대동맥이 휜 거죠. 척추 측만증 가운데 그럼 등이 아프겠죠. 실제로 등 아픈 사람 많이 있긴 한데 자 갑상선 저쪽에 있고 갑상선 절제했더니 아주 그냥 이상하게 많이 변했죠. 갑상선 항진은 자율신경 항진증이고요. 이게 어깨 라인이 되게 지저분해요. 갑상선은 이쪽이 갑상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쪽은 네이잘, 코 그쪽이고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 갑상선 또 갑상선이 아니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감기일 때도 여기 스팟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진도를 빨리 나와요. 자, 여기가 빨갛잖아요. 이건 자율신경 항진증. 자율신경 항진증은 우리가 보통 쓰는 게 뭐 황련제 이런 걸 쓰잖아요. 경추 긴장, 경추 이거 경추 목이라고 보거든요. 목이라고 보고 이쪽은 인후니까 약간 이쪽이 인후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통도 있을 수 있고요. 항진 됐으니까. 그 다음에 갱년기 증상일 때도 이렇게 상열로 나오고요. 뭐 피로, 뭐 수면장애, 뭐 이런 것들은 어깨 무거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시면 되고. 그 심장과 갑상선은 가족이다 이렇게 여기 심장과 갑상선은 그 가족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갑상선의 초기는 육군자를 쓴다고 그러는데 저는 육군자는 별로 안 써봤고요. 네? 갑상선 초기는 갑상선 초기는 육군자를 쓴다는데 저는 잘 안 써봤어요. 저는 가미소요산만 써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호 환자 중에 갑상선 환자가 아주 많고요. 그다음에 설천이 불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율신경 항진증, 예, 이거 이쪽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투명반이 있죠. 투명반. 물방울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물방울이 아주 많죠. 이건 투명반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투명반이 됐다가 이제 갑상선 징후가 보이면 이렇게 스팟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투명반이 되면 갑상선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투명반은 몸에 어떤 물혹이 많겠죠. 어떤 부위든지 투명반이 있으면 쉽게 물혹이 생기고요. 이런 건 이제 심장 박동도 좀 빨라지고요. 갑상선이나 이런 거는 항진되면. 그래서 이건 뭐,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이제 기침, 인후, 감기, 목, 이쪽을 잘 살펴야 돼. 이건 좀 약간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한데, 뭐 홍반, 임파반 이런 게 있으면요. 일단 감기가 걸린 거예요. 감기는 부맥이 뜨잖아요. 부맥이 뜨고 뭐 기침하거나 그러면 여기 보면 감기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 근데 가래가 있으면 이진탕이나 뭐 길경, 지각, 행인, 과혈인, 폐모, 가래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목감기를 판단을 하고요. 가래가 없으면 뭐 향소산에 길경, 우방자. 저도 저번 주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우방자, 길경 이걸 먹었더니 목이 훨씬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가감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스팟은 알러지하고는 틀리게 감기가 떨어지면, 감기가 없어지면 이런 스팟들은 없어집니다. 그거는 급성이라 홍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감기가 나오면 없어지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태가 있잖아요. 그 목에 뭐가 걸려 있는 거죠. 좀 이따가 그 천식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는 이제 목에 어떤 사이에 뭐가 이렇게 투크랙에 여기 뭐가 이렇게 사이에 있으면 이건 목에 매기 같은 게 있고요. 매기 같은 경우는 칠정이니까 아까 전에 저기 말씀드렸듯이 감이 사치탕이라든가 이런 걸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알러지인데, 보통 알러지는 폐 영역에 제가 스팟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다음에 바로 나올 건데. 근데 이렇게 투명반, 홍반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보면은 투명하게 물방울처럼 돼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체온이 좀 낮고요. 이 투명반 이럴 때 물방울이 있을 때 이거는 소청능탕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홍반이 있는데 뭐 알러지가 있다. 그건 체온이 높아서 소청능과 탕과 석고를 쓰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쪽이 있는데 코 알러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코 알러지나 목 알러지가 있을 때, 천식까지는 아직 아니고, 그럴 때 홍반이냐 투명반을 분리하고, 가끔씩 배농상급탕 이런 걸 쓰셔도 되고요. 근데 여기 임파반, 투명반 이렇게 있잖아요. 인후부 알러지로 있는데, 이물질이 있는데, 이거는 너무 차가운 약을 쓰면 안 되겠죠. 물이 많은데 차가운 약을 쓰면 더 좀 심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렇게 림프, 임파반이 있으면 중이염이 많이 발생하고요. 중이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농탕, 배농산 이런 거, 길경이, 저도 이거 옛날에 써봤는데, 어떤 낚시하시는 분 습이 많은 곳에서 항상 그 일본 낚시 대회 나가가지고 막 1등하고 그런 사람인데, 중이염이 심했는데 배농산, 배농탕 이거 줬던 것 같아요. 아주 좋아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홍반이 있을 때, 투명반이 있을 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올 거 이제 좀 중요한 거.
저기 알러지 패턴 나오죠. 폐 영역에 이렇게 알러지 패턴이 딱 보이죠. 이렇게 스팟이 있으면 제가 처음에 할 때 뭐라고 그랬죠? 이게 코비드나 뉴모니아, 폐렴 여기 나오나? 이게 코비드일 때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코비드가 이게 유전자 조작일 수도 있다는 건 맞는 얘기인 것도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알러지는 대부분 다 제네릭 저거야 유전 질환이거든요. 이게 잘 안 없어져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게 치료했는데 없어지잖아요. 그거는 유전은 아닌 것 같아요.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잘 보시면 이런 알러지는 환자들한테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요. 당신 알러지 있네? 그럼 봄, 가을에 한 번씩 약을 먹고 이 알러지 잘 고치기 힘든데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고쳐보자. 그리고 이 알러지가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혈구 수치를 좀 낮추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이렇게 알러지가 부부 둘 중에 한 명은 꼭 있어요. 얘기를 보면요. 부부 둘 중에 꼭 한 명이 이렇게 스팟이 있어요. 그건 이제 제네릭인데, 그래서 만약에 아드님이나 딸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1년에 2번, 환절기 때 4월, 9월에는 임신을 피하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알러지가 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저번 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알러지 패턴이 자궁근종하고 난소낭종 이런 것들을 잘 유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태양병, 소양병, 그죠? 그래서 조문을 찾아봤어요. 무슨 조문을 찾아봤냐면 제가 썼던 그 시오게지탕 조문을 찾아봤어요. 시오게지탕 조문을 찾아봤더니 이 계림 고본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시오게지탕은 풍병이래요. 그리고 면목이 부정하고 척통 불능 정립. 이게 척추가 불능하대요. 이렇게 딱 정렬되는 게. 이게 틱장애거든요. 틱장애 있잖아요. 몰라요. 자기가 이렇게 툭툭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올 거예요. 나중에 환자들이 오면은 시오게지탕 주잖아요. 그럼 자기도 몰라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근데 보면은 틱 거리지 않아요. 틱장애. 그리고 뒤에 이제 보면은 풍사가 승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풍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쪽에 보면은 그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알러지 패턴이 신장에 시오게지탕 보면은 이거 시오게지탕이 치료를 하는데 알러지 시오게지탕이 다 치료하는 게 아니고 시오게지탕도 치료를 하는데 시오게지탕이 자궁근종을 치료한다는 난소낭종 이런 걸 치료한다는 그런 임상 사례가 한국에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이제 제가 몰라서 그렇지 찾으면 우리 중경 형님께서 다 이미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다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보면은 이제 뭐 간질이나 뭐 시오게지탕 간질 뭐 소화신경증 이런 데 많이 쓰잖아요. 뭐 분노 발작이 아주 탁효를 보인다고 돼 있어요. 틱, 몽유, 야제, 밤에 우는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전신에 뭐 염증 같은 거. 그다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비염은 외감이면서 내상이 없으면 중경의 법을 따르고요. 상한는 금계라고 따르고, 근데 내상이 만약에 겸한다, 그럼 반드시 보증이기탕을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염 정말 안 낫잖아요. 우리 딸처럼 약도 안 먹고 보증이기탕 춘방을 지어줬거든요. 좋아져요, 진짜로. 빨리는 안 좋아져요. 근데 되게 좋아져요. 아침마다 막 콧물 짜고 뭐 하는 애들이 보증이기탕 춘방을 주면, 우리 딸이 그 정정률 여기 설전 원장님께서
소청행탕을 처방을 했거든요. 한국 가서. 근데 소청행탕을 먹었는데 잘 안 들어요. 네. 잘 안 듣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보증기탕 춘방을 먹으니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만성은 이게 내상으로 가기 때문에 보증기탕 춘방을 꼭 사용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게 또 이제 알러지인데 건선이 있잖아요. 소로아시스. 그는 표와 리가 다 열이고요. 겉과 속이 다 뜨거워요. 건선은. 그래서 우리가 방풍 통성산, 양격산, 사망탕. 근데 저는 대시호탕을 가지고 많이 치료를 해봤어요. 대시호탕을. 근데 잘 들어요. 대시호탕하고 연교패도 이런 거 쓰면은 건선 치료하기 되게 힘들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한 가지 더 팁이 있으면 그 골드본드에 보면은 CBS 소로아시스를 팔아요. 연고를. 근데 연고를 이렇게 깔짝깔짝 이렇게 바르시면 안 돼요. 원래 있던 그 자리에 아주 두껍게 발라야 돼요. 그러면 일주일 만에 싹 없어진 사람도 있었거든요. 한 몇 개월 된 것도 조금 하면 금방 없어지고요. 그 소로아시스가 걸렸을 때 원래 장부터 청소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장의 안에 있는 피부나 밖에 피부나 똑같죠. 그래서 장부터 항상 디톡스를 해주면 그 다음에 또 와요. 왜냐면 또 재발되니까. 그래서 3년 정도 되면은 이제 완치가 돼요. 그래서 이 알러지 제네릭이 되게 힘들어요. 고치기가. 그래도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면 바로 좋아지니까. 이제 습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편의상 계통도 잘 듣고요. 습이니까. 그 다음에 뭐 화폐상 습진 이런 거는 뭐 청피 해독탕 이를 쓴다는데 저는 별로 안 써봤고요. 저는 건선만 좀 치료를 좀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임파 체질에 굉장히 물이 많잖아요. 이런 애들은 막 코에서 와르리가 막 나오겠죠. 그래 이런 애들을 이제 치료를 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투명 홍반은 아주 알러지 약에 대한 리액션도 굉장히 많아요. 약을 잘못 쓰면 바로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 환자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저 환자도 처음에는 시오게지탕을 준 것 같아요. 폐가 완전히 스팟이 계속 있고 그래서. 근데 몇 년을 동안 치료를 했는데 잘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대학도 잘 가고. 50분이네요. 아유, 이게 진도가 많이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여기까지 오고 있는. 일단 10분 쉬시고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